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다양하게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죠.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1세대 1주택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여야 되겠죠. 그러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러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비거주자인데 국내에 주소를 두는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을 보유하고 또한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 내용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양도가액이 9억 원이 초과되면 지금 서울에는 중위가격이 15억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양도가액이 9억 원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2주택을 오늘 동시에 양도했습니다.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2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의 거주자가 여러분이 당의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동시에 2개를 팔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니까 어떤 걸 먼저 신고해야 될까요? 양도 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신고해야만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그 지방에다가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이렇게 취득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런 그 휴식을 목적으로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서울 집을 양도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다시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주택 소유하는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공동으로 상속주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살던 그 주택을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상속받는 경우는 민법상 법정 상속 지분이 배우자는 민법상 1.5가 되고요. 자녀들은 다 1이 되겠습니다. 1 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는 그 주택을 누구 걸로 볼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는 하나의 주택을 상속인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요. 그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을 1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 지분이 같은 사람이 2사람 이상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1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그런데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면 상속인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최연장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을 갖는 경우 있죠. 모든 국민은 주거 이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를 목적으로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는 종전주택은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3년 이내에 양도하는데 단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있어요. 제가 일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하나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과 이렇게 상속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만이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하는데요. 거의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지요.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다름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할 때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정가격 금액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상속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만약에 판다면 그 감정가가 만약에 5억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실제 양도가액을 5억에 팔았다면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아니라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무조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없다면 세금이 안 냅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을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그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다름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거의 세금이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부모님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연로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부모와 세대를 합쳤어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되겠죠. 그럴 때는 그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을 위한 날로부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하나의 주택을 10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또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총각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처녀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처녀 총각이 혼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혼인은 혼인신고일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2주택 중에서 5년 이내에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일반 주택 하나하고 국가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다. 1세대 2주택이 되겠는데 이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데 그 주택은 언제든지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뭐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도시에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시골의 읍면지역입니다. 수도권 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인데 읍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지역은 제외됩니다. 즉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제외되고요. 읍면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그러한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즉 도시의 일반 주택과 시골의 읍면지역의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이 되겠죠. 이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데요. 우리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주택이 있어요. 부모님이 읍면지역에서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상속주택도 농어촌 주택이 되는데, 이때 상속주택의 요건은 피상속인이, 즉 돌아가신 부모가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그러한 상속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농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이제 농사를 안 짓고 이농인이 되는 겁니다. 도시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농인이 시골에서 읍면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이농주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읍면지역에서 5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제 농사 안 짓고 도시로 떠나오신 분들, 바로 그들이 이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농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농주택이 되겠어요. 이제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가서 읍면지역에서 농사 짓겠다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귀농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귀농주택은 시골의 영농이라든가 또 어촌에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인데, 이러한 그 귀농주택의 요건이 있습니다. 귀농주택은 취득 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거고요. 귀농주택은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리고 귀농한다면은 영농 목적이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그리고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당연히 주택을 취득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귀농인들은 귀농 후에 반드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농주택 취득 후에 도시에 있는 일반 주택은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또한 도시의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방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실수요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되겠는데, 그 지방에 취득하는 주택은 자녀들이 뭐 고등학교라든가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취학을 목적으로 집을 하나 샀다. 아니면 뭐 남편이 근무상 형편 때문에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하나 샀다. 또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요양을 목적으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그리고 서울에 있는 또 수도권에 있는 일반 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에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에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취약이라든가 또 근무상 형편이라든가 질병 요양 등으로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인데요. 이렇게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또 자녀들이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러한 해소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1세대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입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이 있다면 역시 1세대 2주택이지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는데요. 그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언제 몇 년 안에 파는 것 전혀 관계없이 일반 주택 팔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 동거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고요. 처녀 총각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언제든지 양도하면 몇 년 이내 관계없습니다. 언제든지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과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 그런데 농어촌 주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에는 상속주택, 그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농주택도 인농인이 읍면적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귀농주택은 귀농해서 귀농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농 후에 5년 이내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 밖에 있는 지역입니다. 취약이라든가 또 질병 요양이라든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서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해소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